안녕하세요. 화재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 금성 김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저희 의뢰인께서는 남양주시 한 창고를 임차해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 창고에는 드론 연구소 건물이 연결돼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이 드론 연구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건물이 모두 전소되고 모두 불에 타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결론 내려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초 발화 지점인 드론 연구소 운영자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화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수도 있고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즉, 두 가지 원인으로 화재 발생했을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어서 원인 불명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화재 현장에서는 다량의 중국산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발견이 됐고 또 개조된 9구짜리 멀티탭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량의 중국산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서 내부에서 화학적 요인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게 소방의 조사 결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드론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드론에 탑재되는 배터리였기 때문에 만약 이 배터리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했다면 당연히 드론 연구소 운영자 측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조된 9구짜리 멀티탭은 원래 3구로 되어 있는 멀티탭 3개를 드론 연구소 운영자가 임의로 합쳐서 9구짜리로 이렇게 길게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랬다면은 또 드론 연구소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에서는 드론 연구소 운영자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법리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 주장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 인증도 없는 중국산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수십 개씩 보관을 했던 점, 그리고 9구 멀티탭 3개를 위험하게 개조를 해서 9구 멀티탭으로 사용했던 점, 비록 화재 원인은 불명이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잘못 보관하거나 위험하게 개조된 9구짜리 멀티탭을 사용을 잘못해서 화재가 발생했던 점, 그리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이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물건들을 방치한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공작물 책임이 성립한다, 이런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재산은 거의 건물 소유자인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드론 연구소 운영자 측인 남편의 재산은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는 건물 소유자 측에게도 화재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건물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서 건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건물의 층수, 면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허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허가받지 않고 증축된 건물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정보에 따르면 드론 연구소 건물과 창고 건물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 측에서 증축 허가를 받거나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두 건물을 잇는 중축공사를 불법으로 시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것이었죠. 이렇게 건물 소유자의 위법 행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소유자의 위법 행위와 우리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차례였습니다. 이 사건 화재를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최초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목격자가 화재를 목격했을 당시에는 드론 연구소 건물 2층 상단 창문에서만 일부 불빛이 관찰되고
창고 건물에는 화재가 옮겨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이 처음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 현황을 파악한 그 자료를 보면 이미 식품 공장으로 화재가 옮겨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그 두 개의 독립된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았던 상태 그대로 독립된 건물로 남아있고 불법 증축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소방이 도착할 때까지 식품 창고로 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자 측의 불법 증축 행위로 인해서 화재가 식품 창고 건물로 확산이 되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저희는 그 건물 소유자 측에게도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 책임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도 화재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되었고, 이 쟁점 외에도 오늘 시간상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고의 손해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원고의 과실상계가 반영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정확적으로 다투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화재 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문제가 되고 또 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 소송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화재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저희 금성 화재소송센터는 26년간 화재 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화재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